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연락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지고 예전처럼 눈을 반짝이며 당신 이야기를 듣지 않는 순간,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녀의 세상 속에서 당신이 다시 유일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녀가 다른 모든 남자를 잊고 오직 당신만을 기억하게 만드는 15가지 심리적 전략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건 절대 억지로 붙잡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그녀가 스스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남성들이 내가 더 해주면 그녀가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조건 주기만 하면 그 가치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신문처럼 처음엔 고마웠다가 나중엔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그녀가 늦은 밤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가 부르면 올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쏟아붓기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시간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녀는 이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가치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죠. 이제 이 균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장을 서두르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문자 하나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답이 즉시 돌아오는 관계는 금세 익숙해지고 때로는 지루해집니다. 사랑에도 기다림이라는 양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바로 답장을 보내면 대화는 편하겠지만 설렘은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답장을 하면 그녀는 왜 바로 답이 안 오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당신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심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호흡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기대감과 호기심이 쌓입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가 천천히 익을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녀가 연락했을 때 급하지 않으면 30분 혹은 1시간 뒤에 답을 보내보는 거예요. 단, 답을 보낼 땐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말로. 그러면 그녀는 기다림과 만족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주도권을 되찾아 그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랑에서 실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너무 빨리 내어주는 거죠. 매일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패턴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처럼 이번 주말 뭐 해? 라고 묻는 대신 잠시 연락을 줄이고 그녀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때 그녀는 왜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건 관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도 있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늘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연락 패턴을 살짝 바꾸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녀가 "우리 언제 볼 거야?" 라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주도권은 상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이끄는 균형의 축입니다. 이제 주도권을 되찾았다면 다음은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사랑이 오래 가려면 서로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일, 집, 그리고 반복되는 루틴뿐이라면 처음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매력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당신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삶을 다채롭게 채워나가고 있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도 그 세계 안에 있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남성은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하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처음엔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직접 그 활동에 참여한 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도 더 빛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심으로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계가 빛날수록 그녀는 그 안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삶의 무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무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호기심을 남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모르는 게 남아있을 때 더 궁금해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이야기와 감정을 전부 한 번에 쏟아내면 처음에는 친밀해질 수 있지만 금세 더 이상 알아갈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한 번에 70%만 보여주고 나머지 30%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면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을 알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뒤 모든 사진과 이야기를 하루에 다 보여주는 대신 대화 중에 문득 한 장의 사진을 꺼내며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미소 짓는 거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저건 무슨 일이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 발견의 즐거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 오래가고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호기심을 심어주는 데 이어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계속 말해야만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말을 멈추는 순간이야말로 내 말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잠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바로 이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말고 잠시 침묵하며 그 의미를 머릿속에 남기게 해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말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대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절제하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은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자신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까지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길이에요. 기준을 세운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항상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부당한 대우도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준을 말하자 오히려 여자친구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죠.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기준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면 다음은 기다림의 설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만남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매번 똑같은 카페, 같은 대화, 같은 패턴이라면 그 만남은 쉽게 잊혀집니다. 반대로 가끔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특별하면 그 순간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죠. 예를 들어 평소에 가던 식당 대신 작은 음악 공연을 함께 보거나 갑자기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서 예쁜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달 한 번 서프라이즈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야경이 예쁜 산책로를 걸었고 또 한 번은 별이 쏟아지는 시골 마을에 갔죠. 그 기억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만나면 항상 설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쓰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날만큼은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는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질투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건강함을 결정짓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큰 소리를 치거나 바로 화를 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죠.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바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따지기보다 대화가 끝난 후 차분하게 아까 그분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예전엔 질투가 나면 바로 표정과 목소리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대화를 나중에 한다는 습관을 들이자 오히려 여자친구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침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작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이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다음은 함께 있을 때 좋은 기억을 각인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을 오래 기억합니다. 논리나 말보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이 더 강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건 억지로 웃기거나 무조건 밝은 척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화를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힘든 순간엔 가볍게 웃게 해주는 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왜 힘들었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은 내가 네 기분을 바꿔줄게 하며 맛있는 간식을 사오거나 짧은 산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회복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휴식이자 위로가 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음은 만남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성장시키는가에서 나옵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은 연애 초반에는 여자친구와만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들과의 모임, 자기계발, 운동까지 모두 포기했어요. 하지만 관계가 익숙해진 후 다시 자기 삶을 챙기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여자친구가 요즘 더 멋있어졌어, 뭔가 달라 라고 말하더랍니다. 내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상대방은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는 만큼 그 가치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켰다면 다음은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나를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장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과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는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일부러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내며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얼굴이 굳거나 날카롭게 묻는 대신 가볍게 웃으며 그랬구나 하고 넘어간 뒤 나중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작은 도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이런 여유가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끝날 때 어떤 기분으로 헤어졌는지가 관계 전체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도 마지막에 피곤한 얼굴로 건성 인사를 하면 그 만남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헤어지기 직전에 따뜻한 한마디나 짧은 포옹 혹은 웃는 얼굴을 남기면 그녀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매번 헤어질 때 남자가 오늘 너 덕분에 하루가 참 좋았어 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여자친구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제스처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만남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비밀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온 우리, 다음은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큰 그림과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에서 함께 있을 만큼 중요한 건 없을 때의 가치입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 처음엔 든든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움이나 그리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이틀 연락을 줄이면 상대방은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연애 내내 여자친구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화도 데이트도 습관처럼 느껴졌고 설렘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는 여행을 이유로 일주일간 연락 빈도를 줄였는데 오히려 여자친구가 먼저 빨리 보고 싶어 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라짐은 사랑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건 무심하게 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충실히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 당당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질 높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죠. 반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나 상처를 주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늘 나는 저 사람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내내 눈치를 보고 잘못이 없어도 사과하며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돌보고 운동과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키운 후 나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었죠.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고 그것을 스스로 믿을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단계를 지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큰 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사랑은 내가 붙잡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사랑은 상대가 이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지켜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끊임없이 주고 쫓아가고 매달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매력과 가치를 꾸준히 높이며 그녀가 스스로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단숨에 다 읽을 수 있지만 아껴서 읽으면 매 장면이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대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드러낼 때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의 15가지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자 사랑을 오래도록 빛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녀가 갑자기 다시 연락해 왔을 때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15가지 방법 중에서 당신이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 그녀가 갑자기 다시 연락했을 때 완벽하게 대응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까지 알게 되면 오늘 배운 전략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